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연일 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여름만 되면 이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서 땀도 참 많이 나고요. 또 이 자외선에도 쉽게 노출돼서 피부가 상하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이 아직도 물러가려면 한참 남은 이 여름.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바로 여름철 피부 관리 요령으로 정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방송 보시다가 여름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피부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명지병원 피부과 조한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먼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피부 질환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피부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피부과 의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5가지 질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5가지 질환은 무좀, 아토피 피부염, 지루 피부염, 두드러기, 여드름 이렇게 5개 질환이 우리나라 피부과에서 의뢰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인데 네. 이 5개 질환이 여름철에 더 잘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농가진, 그러니까 물사막이라고 하는 전염성 연속종, 네. 벌레 물림, 그다음에 이제 김이나 주근깨 같은 이제 색소성 질환, 그다음에 일광 화상 등이 여름철에 더 잘생기거나 더 나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질환들입니다. 네. 앞서서 시작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름철 날씨는 참 고온다습하고 또 자외선 지수도 높잖아요. 네. 이 여름철 날씨는 피부에 참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날씨가 왜 피부에 좋지 않은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동안 피부 관리에 소홀하셨던 분들도 조금 경각심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름철 계절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름철에 땀이 많아지니까 무좀이 많이 발생하고 또 노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외선이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기회가 높아지고 네.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양지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좀 두드러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말씀해주신 질병들을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자세히 조금 살펴볼게요. 최근에는 이 여성분들도 이 고민을 상담하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시긴 한데 주로 이 남성분들이 여름철에 이 답답한 구두를 신으시면서 발에 이 무좀이 생기시곤 하잖아요. 이 무좀이 바로 이 곰팡이 질환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곰팡이 질환이 발에만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발이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부위에 생길 수 있고 또 왜 이런 곰팡이 질환이 생기는지도 궁금해요. 이 곰팡이라는 것이 이제 사는 조건이 적당한 온도에 이제 축축한 곳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부위라는 거는 이제 신발 착용으로 인해서 축축한 발바닥이나 그다음에 사타구니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같이 그렇게 밀폐된 부위가 무좀이 잘 생기는 부위죠. 네. 사실 무좀은 그 부위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신체 어느 부위에 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전체 부위에 다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피부 질환이 곰팡이 질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대표적인 전형적인 곰팡이 질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병변이 이 주위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게 잘 모르서 있기 때문에 네. 아무 예나 바르지 마시고 그 피부과에 가셔가지고 병변부에 그 각질을 긁어가지고 수소나 칼륨이라는 용액에 녹여서 이제 관찰해 보면은 곰팡이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손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피부병은 이 겉에서 보면 좀 비슷해 보이는 면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연고나 바르지 마시고 꼭 이 피부과 전문의와 적절한 상담을 거쳐서 잘 맞는 연고를 선택해서 바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곰팡이 질환이 생기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기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네.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잘 씻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곰팡이가 살기 어렵게 하면 되겠죠. 곰팡이 살기 어렵게.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잘생기는 부위를 네. 항상 땀을 잘 닦아주고 잘 말리고 그러니까 뽀송뽀송하게 잘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는 거겠네요. 네. 또 이 곰팡이 질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 여름철이 되면 이 곰팡이 질환 외에도 또 극성인 병이 있습니다. 바로 휴가를 다녀오면 이 피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인데요. 휴가가 아니더라도 이 햇빛이 강한 날에는 이 오래
이 햇빛 밑에 노출되다 보면 피부가 눈에 띄게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외선을 무리하게 쬐면 피부에 좋지 않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은지, 또 무리하게 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자외선을 많이 쐬게 되면은 피부에 안 좋다는 거는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외선을 쬐게 되면은 이제 피부가 타고 네. 또 일광 화상도 생기고 또 이제 피부가 이제 일찍 이제 늙게 되는 피부 노화 현상이 빨리 올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기미나 주근깨 같은 그런 색소성 질환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은 나중에 그 피부암 발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자외선 차단이 젊은 날부터 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렇게 피부 노화 그리고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렇게 자외선을 많이 쐬면 이 일광 화상도 입을 수 있잖아요. 이 일광 화상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자외선을 아예 안 쬐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은 이제 실제 휴가철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가장 자외선이 강한 시간 오후 12시부터 한 서너 시까지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네. 또 이제 챙이 넓은 모자나 얇고 긴 옷 같은 거로 피부를 잘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본 사진을 보니까 이 피부 볼이 이렇게 빨갛게 되듯이 정말 이 무서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해주신 예방 내용을 미리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피부가 타서 이 얼굴이 불긋불긋해지면 이 많은 분들이 오이나 감자, 이렇게 알로에 등으로 이 천연 마사지를 하시잖아요. 이런 점들은 이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들인가요? 네, 그런 게 이 피부 진정 작용이 이제 있다고 알려진 것들인데요. 사실 그 화상이 심하지 않고 피부에 이제 물집같이 성차가 없는 경우라면은 그걸 사용해도 이제 크게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가 또 있으신 분들은 그걸 사용함으로써 이 또 알레르기 자극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정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 모든 분들에게 다 적정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지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살이 타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부 젊은 분들은 해변에 가시면 또 일명 이 선탠이라고 하죠. 또 일부러 이 피부를 태우기도 하세요. 이 선탠이 어떤 분들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피부에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다, 안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아까 질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네. 과도하게 선탠을 하시는 거는 피부 건강 면에서 본다면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원래 오일을 바르고 하면 좀 괜찮다라는 말을 하시고는 하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얘기죠. 겉보기에 뭐 건강해 보이고 그런 면 외에는 네. 피부 건강 면에서는 좋은 점이 없습니다. 이거 선탠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 자외선으로 인한 이 화상도 문제긴 하지만 여성분들이 여름에 참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이 햇빛을 쬐면 유난히 이 기미나 주근깨가 진해진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기미나 주근깨를 새로 생기게 하거나 또 나빠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자외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외선을 피해 주셔야 그런 색소성 질환들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외출 전에 발라주시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름철에는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다가 실시간으로 문자 주신 분 계십니다. 282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 시어머님께서 요즘 답답하시다면서 외출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께는 이 뜨거운 날씨가 더 해로울 것 같은데, 혹시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참 이 어르신들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어르신들은 이제 더위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한 낮 동안에는 외출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어르신들은 이 기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젊은 층보다 피부도 조금 약하시잖아요. 네. 꼭 이 자외선 차단하시고 외출하셔야 한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CNM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이 피부 질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피부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해요. 사실 저는 이 아토피 피부염 하면 이 건조해지는 겨울에 많이 걸리는 질병이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 계절인 겨울철에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이제 노출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악화되는 환자분들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토피 피부염이 조금 심해지면 이 농가진이나 이 세균성 또 바이러스성 피부염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노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기회가 늘어나고 또 하나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게 되면은 이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감염이 늘어나면서 이 아토피 피부병이 더 심한 피부병으로 악화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이 세균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평소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적절히 잘 치료해서 피부 보호 기능을 잘 유지해 준 것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피부에 대한 노출을 적절히 찾아내서 주셔가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기회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철에도 이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이 아토피 말고도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이 지루 피부염을 가지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이 최대한 땀을 덜 흘리는 게 좋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지루 피부염은 사계절 내내 이제 악화될 수 있는 피부 질환인데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이제 지루 피부염이라는 것이 네. 이 정신적 긴장이나 이제 피곤 이런 거에서도 나빠질 수 있는데 대개 이제 휴양지 가가지고 늦게 뭐 술을 많이 드시거나 이렇게 밤을 새거나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느긋하게 즐겨야 할 휴가가 아니고 네. 피곤해짐으로써 더 기존의 지루 피부염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놀러 가서 너무 무리하게 놀면 이 지루 피부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군요. 또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7852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여름철만 되면 이 손바닥에 피부가 벗겨집니다. 찬바람이 불 땐 괜찮은데 이 장갑도 일부러 끼지 않습니다. 허물이 자꾸 벗겨지고 흉이 지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여름철에만 이런 증상이 발병한다고 하니까 참 여름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질문 내용만 봐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기존의 알레르기 과거력이라든지 그런 거가 다 종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라면은 네. 이번 피부과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알레르기성 이 질환일 수 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러는지 바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4451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름에 땀띠가 났던 곳에 땀띠가 또 생기는데 이 치료나 예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땀띠요? 네. 뭐 간단하게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는 환경을 피해 주시고 땀띠를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 네. 땀띠가 생기면은 바로 적절한 치료를 해주셔 가지고 더 이상의 이제 피부 질환이 합병되는 것을 막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땀띠가 많이 난다 하는 그 부위는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땀띠가 많이 날 테니까 조금 깨끗하게 씻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이 뽀송뽀송하게 유지해주는 것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름철에 이 과도한 피지 분비로 고민 많으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이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일 텐데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여드름에도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이제 피지 분비도 같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여드름이 이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이제 피지 분비가 많다 생각이 되시면은 바로 이제 여드름 전용 세안제로 잘 닦아주신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드름 치료를 잘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외모상으로도 좋지 않지만은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흉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흉터 생기게 되면은 외모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드름에는 이 땀과 피지가 모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발병을 하면 조금 신속하게 치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는 이렇게 피부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아서 조금 곤란하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도 또 참 싫은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벌레인데요. 벌레에 물렸을 때 잘 긁어서 금방 낫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번 긁으면 일주일 넘게 상처가 오래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끔 이 상처에서 진물이 나기도 하고 또 흉이 지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벌레 활동이 이제 증가하는 계절이 당연히 이제 여름이고 또 사람들이 이제 노출이 많은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벌레에 대해서 물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가벼운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연고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좀 더 진행돼 가지고 이제 골물 정도로 되게 된다면은 이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벼운 경우 좀 증상이 좀 이렇게 금방 가라앉지 않는다면은 빨리 가까운 피부과 가셔가지고 적절한 치료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고름이 나거나 진물이 나올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 봐야 하겠군요. 네, 또 이 방금 문자로 질문 주신 분 계십니다. 5302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물사마귀가 다리에 많이 납니다. 이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물사마귀는 따로 이렇게 특정적으로 잘생긴 부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물사마귀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이제 네. 제거를 해주는 것이 치료입니다. 따라서 이제 또 특히 만약에 아토피가 있는 아이라면은 아토피까지 같이 치료를 해주는 것이 보다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물사마귀만 나신 분들은 이 물사마귀가 클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 치료를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물사마귀는 자연적으로도 이제 좋아질 수는 있는 거지만은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그거가 있다 보면 자꾸 이제 긁어가지고 이차적으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빨리 제거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아이들은 이 2차적인 질병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미리미리 치료를 좀 해주는 게 좋겠군요. 또 여름철 되면 이 벌레 말고도 휴가에 가셔서 많은 분들이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하시곤 하는데 여름 이 바닷가에 가서 생선회 같은 걸 드시고 갑자기 피부에 뭐가 났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이런 두드러기 증상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 두드러기의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든다면은 이제 음식하고 약물인데요. 네. 특히 휴가지를 가게 되면은 이제 바닷가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생선회나 이런 음식들 많이 먹게 되시는데 네. 그런 음식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가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 쇼크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보지 마시고 증상이 네. 심하다 싶으면은 반드시 피부과적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 본인에게 이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물이나 약물이 무엇인지도 사전에 잘 알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이 주요 궁금증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여름철만 되면 생기는 무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무좀에 대해서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차선책으로 발가락 양말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이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일선 외래에서 보면은 이제 발가락 양말이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고 안 된다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흡수가 잘 되는 순면 양말, 발가락 양말 신는다면은 치료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양말을 자주 이렇게 갈아 신으셔야지 한 번 신으시고 축축한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양말을 발가락 양말 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끗하고 청결한 양말로 자주 갈아 신는 것이 되겠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인분이 햇빛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없었다가 성인이 된 후에 생겼다고 하는데 맨살을 그대로 햇빛에 내놓으면 두드러기가 생기지만 또 신경 써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햇빛 알레르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증상이 햇빛 알레르기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 질문이 약간 이렇게 자세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 질문 내용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제 햇볕을 노출만 하게 되면은 이제 두드러기 증상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햇볕 자체도 이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자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햇볕에 노출된 부위에 두드러기 생긴다면은 네. 당연히 그 햇볕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시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이분은 우선 이 햇빛에 나가면 바로 두드러기가 생기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더 꼼꼼하게 바르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이번에는 4002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름철에는 때를 밀지 않고 이 바디 스크럽제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때를 밀지 않고 바디 스크럽제를 사용하는 것 효과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바디 스크럽제요? 네, 이 바디 여성분들이 바디 스크럽제를 많이 때 미는 거 대신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 바디 스크럽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좀 그 자극을 좀 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피부의 정상적인 이제 보호 기능을 하는 각질층을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때를 미는 것은 어떤가요? 이 때 미는 거에 대해 참 찬반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때를 미는 거는 피부 건강에는 나쁘지 않은 건가요? 피부과 의사들은 이제 때를 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각질은 자연적으로 이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 피부라는 거는 이제 이전에는 단순한 이렇게 겉에를 싸고 있는 기관으로 이해했지만은 네. 지금 그 피부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다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호 기능을 하고 있는 각질층을 일부러 제거한다면은 네. 피부의 보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에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일부러 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게 이 피부과 전문의들의 소견이시군요. 또 이 앞서서 이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일광 화상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휴가를 다녀오고 나면 이 피부가 좀 벗겨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냥 두기도 하시고 또 조금 벗겨지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휴가 갔다 와서 이 피부가 조금 벗겨진다 하면 병원에 찾아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대로 낫게 방치해 두는 게 좋은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자외선에서 피부가 타게 되면은 이제 그 탄 피부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물집이 생기지 않고 그렇게 이제 증상이 많이 가렵지 않은 경우는 집에서 얼음 찜질 정도로만 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물집이 생기고 심하게 가렵거나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거는 이제 피부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물집이 생기거나 또 이 벗겨진 정도가 심하면 반드시 치료를 해라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화상을 입지 않도록 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는 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4003님께서 주신 문자 내용 살펴볼게요. 자외선 차단제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또 얼마나 자주 발라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에 그 자외선 B뿐만 아니라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기능이 같이 있는 거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 지수가 무조건 높은 거를 쓰기보다는 이제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땀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잘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한번 바르고 하루를 지내시는 것보다는 자주, 좀 2시간 내지 3시간 내지 3시간 간격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적게 바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효과를 보려면은 충분한 양을 발라야 됩니다. 충분한 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양을 바르면 될까요? 이게 이 방송상에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네. 평상시 사용하는 양이 한 4배 정도는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실 때는 이 2~3시간에 한 번씩 충분한 양을 사용하셔야 한다라는 충고도 주셨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이 피부에 관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